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영어 치트키, 오늘은 절의 형태입니다. 지난번에 투부정사와 ing에 대한 개념 정리, 준동사는 어미다, 이걸로 모든 설명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 준동사의 형태는 소위 구라고 하는 형태들입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주어 수로 관계가 없는 것이 구이고,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주어 수로 관계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호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절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중심뼈대를 이루는 이 동사에 대한 주체인 주어가 있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문장을 단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오른쪽에 살짝 조그맣게 내놓은 and, but, or로 대표되는 이것들이 소위 등위 접속사로서 이러한 놈들이 와서 문장에 또 새로운 절이 이어지게 되면 이것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문법적 용어가 그래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이것을 간단히 부르는 이름이 중문이에요. 우리가 매번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절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것을 그냥 중문이라고 간단히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식 표현으로 말 줄이기를 하자면 등전문 이 정도가 중문의 이름이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러한 and, but, or 그리고 for, so, yet 이런 등위 접속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접속사를 부르는 이름이 종속 접속사입니다. 자,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쓰이고 주어 동사에 절이 왔을 때 이렇게 연결된 문장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역시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절을 간단하게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복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역시 줄여보면 종전문 이런 식이 되겠죠.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문장에서는 이 and, but, or 같은 것도 나오고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그런 문장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동사가 3개나 나오면서 문장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혼문입니다. 혼잡하다,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굳이 얘기하자면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모두 쓰인 문, 등종전문 이 정도로 줄여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문법적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기본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름들은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속 접속사의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종속 접속사절의 특징 때문인데 이름 그대로입니다. 종속, 뭔가에 딸려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독립적인 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and, but, or 이 3가지로 연결되는 문장은 개별적인 절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and를 대문자로 쓰면서 완전히 새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I love her 라는 문장을 표현하고 나서 and he loves her, 이렇게 완전히 딱 떨어진 문장의 별개의 문장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들은 이런 식으로 별개의 별도 문장으로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when 이끄는 절을 뚝 이렇게 써놓고 문장을 딱 맞춰버리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 혼자 어떤 문장을 구성하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큰 어떤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종속이 되어 들어갔고,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주가 되는 어떤 절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중심이 되는 절이 있을 때 여기에 한 일부로, 그 일부란 바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when이 이끄는 절이 여기에 들어가서 목적어 자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와서
문장의 첫머리에서 부사절로 먼저 와서 콤마가 찍힌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목적어인 명사가 있다고 했을 때 요 뒤에 이제 when 하고 이어지는 절로 붙어가지고 수식을 하는 형용사절로 쓰인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쓸 수 있지 별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쓸 수 없다라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종속절에 딸려 나오는 이 동사는 반드시 주가 되는 절의 이 동사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러한 것을 바로 시제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제일치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의 내용으로 어떤 말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자,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자, 봅시다. 우리말로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의 어떤 부분, 목적어 부분에 이 문장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하고 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문장, 절 안에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이럴 때 이제 연결의 말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즉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시제일치라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말의 중심의 동사는 생각한다 이 부분이죠. 생각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동사이고 그리고 딸려있는 절 안에 동사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 딸려있는 부분의 동사는 뭔가를 생각해 보니 요겁니다. 그죠?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랑한다 자, 시제를 얘기하면 현재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과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요는 과거. 그 다음에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한다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제, 주가 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는 우리말에서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말이죠.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주가 되는 문장의 동사가 현재 시제이면 뒤에 이어지는 어떤 절이 있을 때에 이 절 안에서 이 동사의 형태는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과 똑같이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을 바꿔보죠. 이번에는 나는 생각했다고 봅시다. 생각했다. 여기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가 사랑했다.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을 때 속해 있는 문장의 동사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자, 요거 현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얼핏 현재인 것 같지만 잘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얘는 현재가 아닙니다. 이미 생각했다라는 시점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상에서 보고 보죠. 요게 이제 현재예요. 근데 생각했다는 예를 들어 한 10년 전이라고 봅시다. 10년 전 이야기예요. 과거. 자, 10년 전에 라고 말이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다의 지금 시점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thought라고 드러나 있는 과거 시제란 말이죠. 이 당시에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말의 표현 방식은 사랑한다고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어떠냐면 중심이 되는 이 동사의 시점에 이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이 시점에 자동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히려 준동사에는 훨씬 더 잘 드러나는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제에 대한 꿈을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이쪽에 와서 보죠. 왼쪽에 She seems to be rich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그녀가 인 것 같다, 부자인 것 같다. 이때 to be는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로 자 따라가서 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봅시다. She seemed to be rich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자 이럴 때에 to be는 뭐예요? 그녀가 같았다 과거 그 다음에 부자인 것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뭐뭐인 것이 되겠죠. 그녀가 부자인 것 같다. 그녀가 부자인 것 같았다. 맞죠? 얘기도 해석을 써봅시다. 여기는 같다. 여기는 같았다. 잘 보세요. 어때요? 인 것 같다. 인 것 같았다. 흔히 준동사의 단순형은 주가 되는 동사의 문장의 동사의 시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그대로 똑같지만 우리말도 해석도 똑같지만 얘는 같다가 되면서 이것도 부자인 것 같다 해서 부자인 상태도 같다라는 이 상태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부자인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자이라는 이 시점은 바로 같았다라는 시점과 같아지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똑같습니다. 그녀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한다는 형태는 현재 같지만 이 주가 되는 동사의 시점에 묻어가 버리는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녀가 10년 전에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죠.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말이죠. 여기에 한다가 아니라 사랑했다.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어때요? 10년 전에 생각했는데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다 하면 이것은 이것보다 더 이전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위의 문장도 다시 보죠.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이때는 요거만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죠. 요 내용만 과거로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근데 이거는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다 하면 이 했다가 기준이 과거가 되면서 여기가 했이 돼버리면은 대과거의 일이 돼버립니다. 맞나요? 예. 바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역시 부정사 같은 이런 형태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여기에 to be가 아니라 이제 to have been이 있다고 봅시다. to have been. 자, 지우고 오죠. 자, 이 자리에 이제 to have been이 있다 보세요. to have been. to have been. 완료 부정사는 더 이전의 사실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문장은 그녀가 인 것 같다. 현재예요. 부자였던 것 같답니다. 였던 것. 엿대버려요. 그죠? 응? 이전에 뭐뭐였던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자였던 것 같다. 그러면 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이지만 그녀가 부자인 거는 더 이전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더 이전에 부자였던 것 같다. 스님이 예전 강의에서 어딘가에서 사실은 이게 had pp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살짝 흘리고 갔는데 이전에 라는 표현이 여기 와서 바뀐 거예요.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서 had를 have라는 형태로 썼을 뿐이지 사실은 자 요게 had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had been 이전에 부자였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도 그렇다면 더 이전이니까 같았다라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부자였던 것 또 였다는 겁니다. 자 부자였던 것 같았다 이면 같았다라는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대과거에 그보다 이전에 부자였던 것 같았다입니다. 자, 이런 준동사의 시제에 좀 더 세밀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게 예를 들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길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꿈을 깨면 좋은 건데 안 깨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준동사의 세부문법 파트에서 선생님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뭐 일단 요 정도로 합시다. 어쨌거나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주가 되는 이 동사에 드러나는 시제에 뭔가 따라다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종속되어 있는 동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다고
내놔도 사실은 여기가 했다면 과거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를 과거로 한답시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했다보다 더 이전에 했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서 대과거가 돼버리더라.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딴 거 다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종속절의 동사는 어쩔 수 없이 주가 되는 동사에 딸려서 뭔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감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제일치에서 얘기할 때 이제 요거를 조금 완성을 시켜보죠. 자, 아까는 현재 시제일 때 얘기했고, 그리고 과거 시제일 때는 말이죠. 어떻다?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했다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따라가게 돼 있고, 영어는 그걸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표현할 때 I think that he is honest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I thought that he is honest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지만 두 번째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말은 그대로 표기를 해요. 마치 준동사에서처럼.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허용하지 않고, 얘가 현재면 얘도 현재로 맞게 표현을 해주고, 얘가 과거가 되면 얘도 과거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as가 돼야 맞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그렇게 친절하게 따라가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 is를 쓰는 말이 안 된다고 걔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한 게 과거인데 어떻게 그가 정직한 게 지금이야. 이건 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에 생각했다라고 10년 전 이야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그가 친절하다는 정직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는 정보일 뿐더러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10년 전 당시에 타임머신 타고 살짝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걸 알 수 없는 한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절의 동사는 주가 되는 동사에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일치시키는 표현을 하더라. 여기서 일치의 이 표현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일치는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똑같다가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맞춘다입니다. 맞추다. 주가 되는 동사의 시제에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를 맞추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내용처럼. 여기가 현재일 때 여기에 현재를 맞추어서 표현할 수 있고 여기가 과거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고. 됐어요? 이게 일치입니다. 일치라는 말이 주는 어떤 혼동 때문에 이 시제일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현재일 때는 상관없죠. 지금에 와서 옛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되는 동사가 과거가 와버리면 영어 문장은 그렇게 못해요. 거기에 따라갔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안에서 그러면 더 이전에 얘기했다의 개념이 엿대는 개념이 되려면 이거는 과거보다 기준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그건 대과거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말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 아니면 대과거인 had pp 이런 형태밖에 영어에서는 못 쓰는 겁니다. 여기에 맞춘 거예요. 나름 주가 되는 동사에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켜준 겁니다. 똑같이 쓴 게 아니라 주가 되는 동사의 시점에 맞추어서 종속절의 동사를 표현해 준 것, 일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혼동의 상황을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준동사의 시제는 우리말과 똑같은 이해를 하면 되고 굉장히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소위 복문에서 나오는 동사의 시제 일치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거예요. 오늘은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요 부분, 이 페이지의 내용도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 시제일치의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시제일치의 핵심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뭐 기본 문장이 뭐 단문, 중문, 복문, 혼문 뭐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특히 이 종속 접속사의 경우에만 이 시제일치라는 걸 시키더라 영어에서 왜 그런 시제일치를 시키는가 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시제일치란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표현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 이 정도를 오늘의 치트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있죠? Bye.